자, 오늘은 저번에는 이제 어그로 네크로맨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엔 이제 리노 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오늘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거고, 다음에 이제 리노 엘프를 어느 정도 굴린다 싶은 분들은 다음 심화편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기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임을 아는 분들은 심화편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목차를 보면 아래와 같고, 설명 어차피 천천히 할 테니까 그냥 목차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리노 엘프, 지금 이게 제가 사용하는 리노 엘프인데, 리노 엘프가 왜 리노 엘프냐, 리노세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노 엘프인 거예요. 이 리노세우스가 이 리노 엘프의 핵심이고, 피니시 카드 중 제가 보기에는 현재 존재하는 피니시 카드 중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강력한 건 아닌데 더 강력한 피니시 카드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덱이고,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카드들을 사용하는 변형들이 많아요. 어그로네크란이라고 이름 잘못 썼네. 리노엘프인데 오타 났다. 죄송합니다. 사용 가능한 카드가 제가 사용한 덱 말고도 많은데, 자 봅시다. 카드 목록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예, 수정하다 말았어요. 이 덱인데, 덱스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카드스를 봐야 되는구나. 자, 여기서 포레스트 크래프트와 내추럴 카드들을 보면, 자 리노엘프에 자주 사용하는데 제가 사용하지 않는 거, 일단 고블린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1코 라인으로 고블린, 물의 요정, 메이, 더 템포에 치중한 분들은 꼬마 펠퍼 이거까지 사용하는 분들도 계셔요. 가끔씩 이걸 이제 사용하는 분들은 조금 더 명치를 많이 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고요. 근데 1pp 하수인을 정쓰겠다면은 그래도 꼬마 펠퍼보다는 고블린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초반 필드 싸움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정말 가끔씩 엔젤릭 스나이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엔젤릭 스나이프를 쓰는 거는 이게 콤보 데미지를 올리기가 되게 편해요. 그 나중에 콤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면 아실 텐데, 팔로워로 낼 수 있는 최대 데미지랑 스펠이 더 있을 때 낼 수 있는 최대 데미지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천사제국을 쓰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쓰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다 쓰는 스펠로 자연의 인도, 이거는 3장 안 쓰는 리노엘프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요정의 윤무,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핸드가 말랐을 때 이거 한 장만으로 요정의 윤무, 요정에서 3장을 내면서 콤보를 쓸 수 있는 엄청 좋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3장을 쓰고, 요즘 가끔씩 성가신 덩굴을 쓰는 리노엘프가 있어요. 성가신 덩굴을 쓰는 리노엘프의 장점은 심령을 부여한 다음에 그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쉽게, 그러니까 리노세우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리노세우스를 죽이지 않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자연의 인도나 다른 고대 엘프 등으로 손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점이 좋은 점이죠. 다음에 EPP에서는 딱 한 장만 써요. 팔로워는 리노세우스. 이거 말고 다른 팔로워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리노세우스 외에 다른 팔로워를 쓰면 이따가 3pp에 보실 미니 고블린 마법사와 피나를 진화했을 때 나오는 미니 고블린 마법사로 리노세우스를 손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하는 카드 중에 요즘은 리자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리자는 이제 광역을 피하는 카드, 내 턴의 그러니까 상대 턴의 종료까지 능력에 의한 피해가 0이 되기 때문에 광역을 피하고 본체를 한 대 더 치고 싶을 때 리자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제가 써봤더니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군요. 근데 쓰는 사람들 많다기보다 쓰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EPP에서 그 숲의 응보는 워낙 좋은 카드여서 다 쓰고요. 설명은 안 할게요. 요정의 장난은 한 장 내지는 2장, 한 장 내지는 2장 정도 써요. 내 추종자 내 방법지 하나를 내 손으로 돌려보낸다. 상대방 무장기 추종자 하나를 상대방 손으로 돌려낸다. 이게 서로 손으로 하나씩 돌려보내서 큰 덱들, 드래곤 같은 덱들의 템포를 끊어줄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노세우스 콤보 데미지를 늘릴 때 사용할 수도 있어서 요정의 장난 쓰는 경우 있고요. 다음 빛나는 날개. 빛나는 날개도 많이 사용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많이 사용하는 카드는 아닌데 저는 3장을 기용했어요. 이걸 왜 3장을 기용했냐면 빛나는 날개를 사용해야만 핸드가 모여요. 그러니까 핸드를 꼭 모으지 않아도 리노엘프는 본체 계속 치다가 데미지 양념해놓으면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덱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5만화 6만화의 숲의 의지랑 요정의 수호수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숲의 의지와 요정의 수호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핸드 채워주기 위한 빛나는 날개를 기용했어요. 3pp로 넘어갑시다. 3pp에서는 이제 거의 변형이 없고 미니 고블린 마법사를 이제 3장에서 2장, 2장 3장 정도 2장 쓰는 경우도 많아요. 꽤 2장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미니 고블린 마법사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3pp의 고대 엘프. 이 고대 엘프가 그러니까 리노세우스 엘프뿐만 아니고 뭐 다른 엘프에서 다 좋지만 리노세우스 엘프에서 되게 활용이 중요해요. 이 고대 엘프의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심화편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pp에 쉐린의 호령을 쓰는 분들 계셔요. 쉐린의 호령은 아까 저는 사용하지 않고요. 꼬마 펠퍼나 아까 말한 고블린 이런 거 쓰는 본체를 조금 더 빨리 쳐주는 덱에서 쉐린의 호령 사용할 때가 있고, 쉐린의 호령은 또 나중에 나와도 이넨스 팔로 명사수 쉐린을 하나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수 쉐린이 어쩌면 0코스트 토큰으로서의 콤보 데미지를 늘려줄 수도 있고 사륙으로서 모자란 필드를 채워줄 수도 있고 이런 조금 더 유동적인 카드라서 사용하는 경우 가끔 있지만 가끔은 아니고 꽤 자주 있지만 전 안 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pp에서 사용하는 거는 자, 마법의 엘프 공주 진화 시 요정 2장을 내 손에 넣고 카드 비용을 0으로 만든다. 이거는 거의 모든 엘프 덱에서 안 쓰는 덱이 없어요. 뭐 명부 엘프, 템포 엘프, 백은백랑 무슨 엘프든 마법의 엘프 공주는 안 써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경우가 없어요.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는데 안 쓰는 경우가 없어요. 요정 2장의 비용을 0으로 만들어서 리노세우스의 콤보 데미지를 늘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숲의 의지나 요정의 수호수의 효과를 더 늘려줄 수도 있고, TR을 조금 더 빠른 턴에 내주게 해줄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점이 엄청 많습니다. 활용도가 정말 높고요. 그래서 4pp에서는 별로 딱히 쓸 카드가 없어요. 이거 외에. 네. 그 다음에 또 리노엘프가 자주 쓰는 게 피나예요. 진화 시 미니 고블린 마법사 한 장을 내 손에 넣고 그 카드의 비용을 0으로 만든다. 이것도 아까처럼 0pp 팔로워를 하나 채우는 효과를 갖기도 하고, 0pp 팔로워가 콤보 데미지를 늘려주는 요소와 동시에 미니 고블린 마법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로 리노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전의 용정 피나는 자주 쓰는 카드인데, 저는 이제 요 옆에 있는 티아 얼음수정국 공주 티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OPP에 좀 겹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장을 빼고 2장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피나를 3장 넣었으면 미니고브 마법사를 하나 빼는 게 좋을 것 같고, 피나를 2장 쓸 거면 미니고브 마법사 3장 쓰는 게 좋고, 그 덱 밸런스 자체가 미니고브 마법사랑 피나를 합쳐서 5장을 쓰는 게 제일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걸로 역전의 용병 피나 설명은 넘어가고 얼음수정족 공주 티아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얼음수정족 공주 티아는 출격 얼음수정족 2부 하나를 소환. 얼음수정족 2부는 뭐냐면 비용사의 4사짜리 추종자인데, 얘가 진화시키고 수호를 부여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얘가 2장을 낸 다음에 티아를 내면 일일이 생기면서 진화가 되면 돌진이 부여가 되죠. 기본적으로 이 게임에서. 그래서 66 수호 돌진이 생겨. OPP에 66 수호 돌진의 가치는 일단 어그로 덱들에게서 본체를 지켜줄 수 있는 효용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상대가 드래곤이나 양광 비숍 등일 때 도발을 하나 치워주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한정적이고 마엘공이나 역전의 용병 피나에 한두 개는 써줘야 되기 때문에 PP가 모자라요. 그래서 바로바로 도발을 치워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티아로 치워줄 수 있는 수단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얼음수정국 공주 티아는 웬만한 매치업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얘를 3장을 쓰면은 얘랑 연계하기 위해서 손패를 너무 많이 소모를 해요. 요정 2개나 아무튼 카드 2개를 내고 티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3장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 2장이 제일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정급 필요하면 자연의 인도나 아니면 아까 2pp에 손으로 가져오는 주문이 요정의 장난이나 고대 엘프 같은 걸로 여러 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OP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 옵션들에 대해서 또 마저 설명해보고, 죽음의 무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제 덱에서도 이 죽음의 무도를 2장 사용하고 있고요. 죽음의 무도 일단 본체의 데미지를 2를 주기 때문에 데미지를 콤보 데미지를 보태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죽음의 무도랑 아까 제가 1pp에서 설명드렸던 성가신동굴 있죠. 얘도 보면 이넨스 5를 보면 그 추종자를 파괴한다가 있죠. 얘도 그니까 5pp 제압기인데 대신에 2 데미지를 안 주는 대신에 1pp로 심령을 부여할 수 있다. 그 정도. 그리고 1pp 그러니까 1pp 소모하는 콤보 카드로도 쓸 수도 있다. 그런 장단점을 가졌으니까 죽음의 무도랑 성가신 덩굴 중에 자기 기호에 맞게 기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가신 덩굴과 죽음의 무도는 합쳐서 2장 이상 넣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풍신. 풍신을 쓰는 경우 진짜 가끔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고블린이랑 펠퍼스는 조금 더 본체 빠르게 달리는 류의 덱에는 정말 가끔 풍신 써요. 정말 가끔. 근데 풍신을 쓰는 경우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쓰는 카드에 숲의 의지가 있어요. 상대방의 무작위 추종자에게 피해 1, 이 카드를 제외하고 내 손에 있는 카드 수만큼 발동. 이거는 뭐냐면 이제 뭐 옆 동네 게임의 신비한 화살이나 아니면 뭐 응징의 경로 이런 거 있죠. 1데미지씩 나눠서 쏘는 주문.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자기 핸드 수만큼 데미지가 들어가요. 근데 자기 핸드 수가 예를 들어서 뭐 7장이 있으면 7뎀이 들어가는 건데, 얘를 쓸 때 핸드 수가 아니라 얘를 쓴 다음에 핸드 수기 때문에 손에 7장이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지를 쓰면 6데미지가 들어간다는 점. 이런 거 유의해서 핸드 관리를 잘해서 스페이지로 필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pp에서 쓰는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6pp에서 쓰는 카드는 자, 요정의 소수. 내 리더의 체력을 내 손에 있는 다른 카드 수만큼 회복. 이것도 스페이지랑 똑같게 7장 있는 상태에서 내면 6킬을 하기 때문에 최대 9장 8힐까지 가능한 힐 카드고요. 엘프가 필드를 아예 뺏겨가지고 어그로한테 지는 경우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스페이지를 넣는 경우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숲의 응보도 있고, 그리고 고엘이나 요정의 임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필드는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주는 편인데 결국 마지막에 본체를 맞아서 져요. 어그로들한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요정의 수호수고, 아니면 또 뭐 템포위치나 아니면은 리노엘프 미러 이런 덱에서도 요정의 수호수가 큰 역할을 해줄 때 많아서 저는 쓰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요새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아예 안 썼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되게 많이 기용이 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엘프기사 신시아. 엘프기사 신시아도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고블린이랑 펠퍼스 똑같은 말 계속 하는데, 그런 템포에 좀 더 치중한 덱에 많이 쓰는데, 얘는 진화하면 요정 둘을 전장에 소환해요. 그러니까 진화하면 박사붐이야. 6, 7에 죄송해요. 탑게임 발언에서 필드를 강하게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한 장으로 필드 전개를 3장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효과를 부가적으로 내 다른 추종자가 공격할 때 그 추종자에게 1령 부여. 이거는 이번 턴에만 1령 부여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잡아줘야 돼요. 상대 입장에서. 그래서 어그로도도 굉장히 높은 카드라서 템포 위주로 플레이하는 덱에는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가끔 쓰이는 카드로 마헤스가 있어요. 이거는 티아랑 다르게 2장을 내고 얘를 내면 자기가 5 수오면서 광역 2뎀을 주거든요. 가끔 이제 야, 엘프 광역 없으니까 마이스 쓰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이스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숲의 의지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뭐 또 정말 가끔 쓰는 거 따지자면 이제 근원으로의 회기, 서로의 모든 추종자를 손으로 돌려보낸다. 얘랑 백랑, 고대숲의 힘늑대, 얘까지 기용하는 리노엘프가 정말 가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타가 정말 무거워지고 그런 경우에 조금, 그리고 재밌어. 재미도 챙길 수 있고, 얘를 돌진해가지고 내 턴의 시작에 내 덱에 비용이 가장 높은 엘프 카드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카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오고 카드 비용을 0으로 만든다. 이걸 근원으로의 회기를 넣으면 근원으로의 회기를 0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0으로 얘를 가져와. 0pp로 0pp로 얘를 가져와가지고 콤보를 쓰는 거야.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쓰는 분도 가끔 계시고, 뭐 실제로 상대 덱이 무겁거나 뭐 드래곤이다 아니면 뭐 양광비숍이다 이럴 때는 정말 수호가 너무 많이 썼을 때, 답이 없을 때 마지막 구명절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써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 덱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제 덱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제 덱은 어느 정도 핸들을 모으는 형태, 빛나는 날개를 2장 기용하고 수페이지 2장, 요정의 수호수 2장, 티아 2장, 피나 2장 이렇게 조금 더 핸들을 모을 수 있는, 핸들을 모은 상태에서 수페이지랑 요정의 수호수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덱이고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 다 이 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자기 기호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죽음의 무도를 덩굴로 바꾼다던가 그런 류의 튜닝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콤보 데미지 계산하기. 리노 엘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일단 콤보 데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리노 엘프의 대부분의 마지막은 필드로 이기는 게 아니라 콤보로 끝나요. 대부분 콤보로 끝나요. 콤보를 언제 끝나느냐가 문제인데, 리노세우스가 일단 뭐냐 보면은 출격, 턴 종료까지 이번 턴 동안 이 카드를 제외하고 카드를 사용했던 횟수만큼 자신에게 1령 부여. 여기서 리노가 11이기 때문에 리노를 낼 때 왼쪽 아래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엘프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숫자가 써 있는 부분에 거기에 써 있는 숫자만큼 데미지를 받는다는 얘기야. 얘를 두 번째로 내면 그 전에 한 장을 냈기 때문에 1령을 부여받아서 얘가 2 데미지가 되고, 세 번째로 내면 얘가 2장을 받아서 3 데미지를 받아. 그니까 얘를 n번째로 내면 n 데미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리노세우스를 아시겠죠? 리노세우스를 n번째로 내면 n 데미지를 받는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리노세우스 데미지를 계산할 때 이게 머리가 복잡해져요. 되게 핸드에 있는 카드를 어떤 걸 써야 최대 딜이 나오는지, 그리고 막 PP도 계산해야 되고 자리도 계산해야 되고 리노가 몇 장째 나왔는지도 계산해야 되고, 그게 되게 헷갈리는데, 일단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손가락으로 PP를 세요. 손가락으로 PP를 세고 입으로 내는 장수를 말해요. 1, 2, 3, 4, 5, 6, 7 이렇게 말을 하고, 조금 더 여기서 헷갈리면은 리노세우스가 나오는 그 장수에 악센트를 주세요. 이게 기억력 기법이거든요. 기억과 그 연상 기법이 과학적인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과학적인 거니까 이건 믿고 따르셔도 돼요. 1, 2, 3, 4, 5 이렇게 세요. 리노세우스 데미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요정 리노 인도 리노가 8데미라는 거를 외울 필요가 없이 요정 리노 인도 리노를 1, 2, 3, 4, 5 이렇게 계산을 해서 7pp 8데미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EP는 맨 마지막에 별도로 2데미지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일단 제일 편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예시로 넘어가 볼게요. 예시를 봅시다. 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암산을 하도 뭐 암산이 된다면야 괜찮은데, 일단 암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보면은 물의 요정, 요정, 리노, 자연들 리노를 쓸 건데, 이거를 1, 2, 3, 4, 5, 6 다음 턴에 8pp니까 1, 2, 3, 4, 5, 6 해서 지금 4와 6에 악센트가 들어갔죠. 그럼 10딜이 나오죠. 거기에 EP까지 사용하면 12딜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정 하나만 살아서 본체를 쳐도 보면은 자릿수도 물의 요정, 요정, 리노세우스니까 4자리잖아요. 4자리. 4자리이기 때문에 이 요정 하나만 살아서 본체를 치면 내가 게임을 이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다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게 다 그냥 비슷해요. 이것도 메이 리노 자연들 리노면 1, 2, 3, 4, 5 8딜이죠. EP까지 10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이거 앞에 거랑 똑같은 건데 예시를 조금 재미없게 넣었네요. 근데 이런 계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복잡해졌어. 조금 복잡해졌죠. 근데 아까 말한 그 방식으로는 어떤 게 최대 딜이기는 조금 알기 힘들잖아요. 어떤 게 최대 딜인지를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스펠을 쓰는 게 제일 그냥 자리 소모 없이 필드에 팔로우를 내지 않고, 팔로우가 5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리 소모 없이 데미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정의 임무랑 자연의 임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리노를 가져와서 다시 리노를 내냐, 아니면은 그 전에 자리를 확보하고 리노를 내냐, 요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코스트가 충분하면 당연히 리노 내고 다시 가져오는 게 빠른데, 지금 보세요. 리노를 2장 낼 거죠. 리노를 2장 낼 거고, 자연인도를 쓰면 리노를 3번 내겠죠. 3번. 3번 내는 건데, 자리를 하나 확보하고 3개를 내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2개를 내는 게 좋은지, 이거를 계산할 때 그냥 사실 둘 다 해보는 게 제일 빨라. 얘를 1, 2,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1, 2, 3, 4, 5. 잠깐만, 이러면은 자리가 안 되네. 죄송해요. 자리가 지금 2자리가 이미 먹혀 있으니까 1, 2, 3, 4, 5. 그러면 2, 4, 5에 악센트가 들어왔죠. 그럼 11 데미지죠. 11 데미지. 그럼 얘도 사실 본체 치면 11 데미지이기 때문에 딱딱 치면 데미지가 10이 돼서 킬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땐 뭐 그냥 하면 되는데, 아무튼 최대 딜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얘로 2개 치고 하나를 가져온 다음에 시작한다고 칩시다. 1, 2, 3, 4, 5, 6. 얘도 11 데미지네. 똑같죠? 그럼 또 마지막으로 고대 엘프로 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으니까 고대 엘프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1, 2, 3, 4, 5, 4, 5, 6. 이래도 11 데미지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시가 그렇게 좋은 예시는 아니었는데 다 11 데미지라서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 뒤에도 계속 콤보 데미지 계산하면서 게임 설계하는 거는 계속 나올 장면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리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멀리건은 일단 멀리건에서는 초반 딜링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초반 딜링에 집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물의 요정, 요정의 윤무, 그리고 메이, 이 정도를 가져간다. 이 정도는 무조건 가져가. 그 다음에 고엘까지. 고엘은 초반에 3턴에 칼같이 냈을 때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고엘까지는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간혹 리노 엘프를 플레이하실 때 내가 후공이라고 마법의 엘프 공주를 가져가서 4턴에 지나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막 상대가 너무 만만하고 비숍이나 막 드래곤이거나 아니면 내 손에 이미 막 메이랑 숲의 응보가 있어서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는 있는데, 손패가 그냥 애매한데도 들고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턴일 경우에 숲의 응보는 대부분 좋아요. 선턴일 경우에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선턴일 경우에 숲의 응보를 쓸 턴이 되면은 상대가 1pp에 팔로워를 잘 안 내거든요. 대부분 이 게임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2pp 팔로워를 내고 그거를 바로 끊어줄 수 있는 숲의 응보가 후턴일 때는 거의 대부분 좋아요. 선턴일 경우에 여유롭다면 미니고블린도 괜찮음. 이거 미니고블린을 가져가면은 선턴일 경우에는 후턴보다 핸드가 한 장 적잖아요. 그래서 미니고블린으로 한 장 드로우하는 것도 좋기도 하고, 그리고 후턴보다 3pp 미니고블린을 내는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선턴일 때는 미니고블린도 생각해볼 만한 멀리건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멀리건을 한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초반에 사용할 수 있는 요정의 윤무랑 고대 엘프를 가져가고, 자연의 인도는 포기하는 게 좋고요. 자연의 인도는 처음에 가져가서 좋을 게 없는 손패예요. 이것도 죽음의 무도랑 빼고 숲의 응보 가져간다. 후턴이기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선턴인 경우에는 처음에 전개할 팔로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숲의 응보까지 바꿔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숲의 응보가 써있긴 2pp지만 사실상 위치에는 절대 1pp에 팔로워를 안 내고, 그리고 숲의 응보를 들고 갔을 때 얘는 2pp까지 못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버려주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후턴 경우에 2장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거는 숲의 응보를 버렸죠. 이거 스샷이 조금 제가 좀 늦게 찍었는데 숲의 응보가 지금 덱으로 빨려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선턴이기 때문에 숲의 응보를 버렸다. 그리고 요정의 용무랑 고대 엘프는 가져갔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드래곤 상대로는 후턴일 때도 숲의 응보를 버릴 수도 있어요. 드래곤은 처음에 팔로워를 잘 안 내기 때문에. 뭐 아무튼 넘어갈게요. 다음 이거는 자, 가끔씩 리노 엘프 플레이할 때 리노세우스는 콤보 카드니까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차원초월 같은 경우에 초월을 들고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건 안 들고 가는 게 옳아요. 들고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후턴 마법의 엘프 공주 말한 것처럼 선턴 역전의 용은 피나도 5턴 되면 칼진화 할 수 있으니까 들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느려요. 그리고 5턴까지면 내가 카드를 막 6, 7장은 뽑았거든 이미. 6, 7장 뽑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때 돼서 피나 뽑아서 쓰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버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니 고블린 마법사를 들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턴일 경우에. 근데 후턴일 경우에도 저는 요정의 음무랑 메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핸드가 좋으면 미니 고블린 마법사도 그냥 들고 가요. 미니 고블린 마법사는 들고 가요. 근데 상대가 조금 막 엘프라던가 아니면은 뭐 너무 빠른 덱이면은 메이가 없이 막 여기가 물의 요정이었어. 그리고 내가 필드가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후턴이니까 숲의 응보가 찾고 싶어. 그럴 땐 또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각자 생각해서 어느 정도 취향껏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게 어느 뭐 수학적으로 이게 무조건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미니고블린 마법사를 들고 가는 게 좋은 상황도 있다. 이 정도 말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종자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추종자 활용뿐만 아니라 핸드 활용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인데, 제가 저번에 어그로 네크로맨서를 강의할 때 사용한 차례랑 어느 정도 순서를 맞게 하기 위해서 그냥 추종자 활용이라고 그대로 썼어요. 일단 진화하기 전 OPP 이전이라고 썼는데 후공사 PP 성공 OPP 이전이라고 수정을 할게요. 뭐 아무튼 그 정도 전까지는 최대한 필드를 잡으세요. 최대한 필드도 잡고 본체도 데미지도 주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필드 잡고 본체 데미지를 주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키를 내 PP를 정해야 돼요. 내가 7pp의 키를 주겠다. 아니면 8pp의 키를 내겠다. 9pp의 키를 내겠다. 데미지를 계산해보고, 지금 계산해보니까 7pp에 12 데미지? 13 데미지 나오네? EP를 아끼면 15 데미지 나오네? 그럼 내가 뭐 한 2, 3 데미지만 더 치면 되겠지 하면 이제 본체 데미지를 더 주는 거야. 2, 3 데미지. 그리고 손패 아끼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체력이 분산되는 교환이 되더라도 메이 숲의 응보, 숲의 의지를 믿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조금 더 본체를 욕심내서 쳐도 된다는 거예요. 메이나 숲의 응보, 숲의 의지가 있으면 상대가 나를 치면, 그러니까 내 팔로워를 치고 막 체력이 1이나 2가 남는 거를 메이나 숲의 응보, 숲의 의지로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본체를 더 쳐주자. 교환을 최소한하자. 교환을 최소한하고 본체를 칠수록 킬각은 가까워지고 이기기 위한 콤보까지 한 걸음씩 다가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본체를 치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 처음에 필드 전개를 2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핸드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의 인도로 드로우를 보는 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핸드에 리노세우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의 인도로 드로우를 보고 싶은 욕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웬만하면 사실 드로우를 봐주는 게 좋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마일공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으로 계속 할 게 있기 때문에 리노만 나오면 이기거든요, 필드는. 그렇기 때문에 드로우를 봅시다. 이럴 경우에 자연의 인도로 드로우를 봐야 될 상황이 있다. 손패가 말렸으면. 그리고 핸드 활용할 때 이걸 말해주기 위해 넣은 스샷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데미지를 계산해보자고 넣은 스샷인데, 여기서 보면은 최대 데미지가 자, 아까 계산법대로 1, 2, 3, 4, 5, 6 10데미지고 EP를 사용하면은 12데미지죠. 12데미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핸드에 요정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정을 지금 하나 낸 거예요. 핸드에 여기에 요정이 하나 더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 요정, 메이, 리노, 자연인도 리노면 킬각이기 때문에 요정을 하나 그냥 낸 거예요. 리노를 그냥 하나 냈다. 요정에 리노를 하나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요정을 하나 내도 핸드로 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요정을 하나 냈다. 혹시 상대가 막 수호나 아니면은 막 힐 같은 게 나와가지고 조금 더 필드 싸움을 해줘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핸드에 킬 나올 데미지 남기고 나머지는 필드에 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 1, 다시 데미지 계산해볼게요. 1, 2, 3, 4, 5, 6, 7. 그래서 5, 6, 7이니까 데미지가 5, 6, 7 하면은 18 데미지죠. 그니까 얘가 지금 죽음의 무도를 써서 2 데미지를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음 턴이 되면 이기기 때문에 죽음의 무도로 한 턴만 버텨준다. 얘가 지금 체력 10을 깔 수도 있기 때문에 EP가 남아있으면 다른 거 사용 안 해주고 죽음의 무도를 한 턴 버티고 다음 턴 18 데미지를 모아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도 지금 다 스샷이 헷갈리는데 이거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 내가.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필드가 밀리고 있을 때 핸드로 TR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필드를 3장 내고 0PP 요정을 하나 남겼는데 0PP 요정을 하나 남긴 이유가, 내지 않고 남긴 이유가 다음 턴에 TR을 활용하기 위한 재료를 남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스샷을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손에 이미 엘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프래, 리노세우스가 없기 때문에 티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개 내고 티아 낸 다음에 자연의 인도로 티아 가져오는 그런 플레이도 조금 필요해요. 꼭 자연의 인도로 콤보 파츠로 쓸 필요 없이. 이게 엘프가 저번 어그로네크랑 다르게 좀 상황이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정리해서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다음 이거는 1턴에 요정의 윤물을 쓴 모습이에요. 1pp에. 근데 여기서 메이를 내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로얄이기 때문에 메이로는 초반 필드를 생각해서 초반에 필드를 잡기 위해서는 메이를 안 내는 게 더 좋다. 사실 이게 요정의 윤무가 없어도 메이를 안 내는 게 더 좋아요. 메이가 1뎀을 쏘면서 나가는 게 초반 필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1pp 쉬더라도 메이는 한 발을 쏴주자. 상대가 로얄이면. 그러니까 로얄 말고도 네크로맨서나 아니면 엘프, 위치, 로얄 이런 덱, 뱀파이어, 어그로 뱀파이어 이런 덱들한테는 메이 아껴주는 게 좋고요. 어그로 뱀파이어 아니라 컨트롤이어도 유니코 같은 거 나오는 경우 있기 때문에 1턴에는 참아주는 게 좋고, 내도 되는 경우는 드래곤 비숍 이 정도일 것 같네요. 드래곤 비숍도 비숍 마이뉴나 드래곤 다테 마사문의 이런 EPP 팔로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1턴에 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EP의 활용. EP의 활용, 리노 엘프가 EP를 활용할 수 있는 거에는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마법의 엘프 공주가 0pp 토큰을 2개 수급하는 거, 그리고 피나가 0pp 토큰을 하나 수급하고 리노세우스를 하나 들어가는 거, 그리고 돌진을 이용해서 수호를 제거하는 거, 마지막으로 2데미지를 추가하는 거.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4개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0pp 그 요정 2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 모습이고, 여기서는 2데미지를 수급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 거예요. 이게 또 스샷이 또 이상하게 찍혔는데, 지금 그냥 필드에 나와있던 111 요정이었고 핸드에 콤보 데미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13 데미지가 다음 턴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요정으로 본체를 쳐준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거는 마법의 엘프 공주에서 0pp 토큰을 2개 수급한 건데, 그 다음에 피나를 이볼브해서 다시 0pp 토큰을 수급을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0pp 요정을 안 내면 다음 턴에 들어오면 제 핸드가 9장이 되죠. 이걸 안 냈다 치면. 그럼 그 상황에서 피나를 이볼브 하면은 핸드가 터지잖아요, 그 다음 턴에. 근데 피나를 내면은 피나래 0pp가 된 미니고브를 내면 미니고브는 리노세우스를 드로우 하기 때문에 핸드수가 안 줄어요. 그러면 0pp 요정을 다음 턴에 낼 게 거의 자명하죠. 그럼 어차피 다음 턴에 낼 0pp 요정이면 지금 턴에 미리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턴에 요정을 미리 낸 장면이고요. 그래서 핸드 계산을 잘해서 핸드가 터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걸로 핸드 수급을 할 때는 핸드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미리 요정을 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편인데, 솔직히 어그로 네크로맨서는 기본편만 보고도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리노엘프는 좀 어려워서 대부분 경우가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심화편을 조금 더 잘 준비하려고 생각 중인데, 심화편에서는 상대덱 아키타입에 따른 멀리건, 그리고 킬각 설계하기는 뭐냐면은 미리 리노세우스를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고 자연의 인도로 가져온다던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pp 이후에 고대 엘프 활용. 3pp까지는 고대 엘프를 어떻게든 내서 그냥 본체를 한 대 쳐주면 고대 엘프는 1인분을 한 거예요. 근데 5pp 이후에는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정 요정 리노 고대 엘프 아니면 요정 리노세우스 그다음 고대 엘프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인도를 드로우에 쓸 건지 콤보에 쓸 건지, 아까 제가 자연의 인도로 손패가 너무 말렸을 때는 드로우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떨 때 콤보로 쓰고 어떨 때 드로우를 쓰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연의 인도가 콤보 기여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자연의 인도를 콤보에 사용했을 때 몇 데미지를 추가로 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카드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연의 인도 포텐셜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0pp 미니고브를 드로우와 템포를 올리기 위해 먼저 쓸 거냐 아니면 콤보로 쓸 거냐, 이거 말고도 제가 몇 개 아직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몇 개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노 엘프 심화편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에 심화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는 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twitch.tv 에퀘스트를 3123으로 들어오셔서 팔로우를 해두시면 제가 게임을 할 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덱들을 보고 싶으시면 트위터 팔로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속해서 올릴 강의를 보고 싶으시면 지금이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심화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